자, 등차 수열에서는 지금 이러한 식의 꼴이 많이 등장합니다. 형태상 얘를 몇 번? 홀수번만 더했다. 얘를 짝수번만 더했다. 하면 두 개의 식을 관계성을 생각해서 문제를 풀라는 어떤 기본적인 의도를 갖고 있어. 이 개수가 지금 얘는 m개, 얘는 m 플러스 1개, 하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가 지금 몇 칸씩 띄었어? 두 칸씩 띄었으니까 얘도 등차 수열, 얘도 등차 수열. 맞나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한 문제는 등차 중앙을 좀 이용하면 좀 식이 좀 편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등차 중앙이 뭡니까? 개수가 몇 개가? m 플러스 1개죠. 그러면 2분의 m 플러스 1인가요? 2분의 m 플러스 1. 그러면 a의 2분의 m 플러스 1. 요것이 아니죠. 요것이 아니죠. 번제니까 이에 m 플러스 1이겠네요. 요게 맞네요. 얘가 얘를 몇 개로 나눠야 돼? 곱하기 몇 개? m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100이 되겠다. 두 번째는 a의 m 플러스 5 똑같네. 얘는 몇 개? m개 하면 81이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나눠버리면 되겠네. 나눠버리면 m의 m 플러스 1이 4분의 5가 되니까 m은 4가 떨어지네요. 여기 이제 문제점이 이제 m이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면 뭐 쉽게 마무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m이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아하, 등차 중앙 위험은 좀 더 쉽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다음 17번. 자, 1부터 1000까지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시행을 4회 반복합니다. 4회 반복해서 남은 수들의 합.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여기 앞쪽에 나왔네. 짝수항을 지우고 남은 수들로 이루어진 수열에서 홀수번째 항을 지우는 수행을 1회 시행한다고. 짝수항을 지우고 남은 수들에 이루어진 수열에서 뭔 말인가 싶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문제는 규칙성을 찾아야 되니까 한번 어느 정도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몇 번을 해봐야 될 거니까 2번은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짝수 번째를 지우고 이루어진 수열에서 홀수 번째를 지웠어요. 이렇게 지웠죠. 그러면 짝수 번째의 규칙은 두 개의 규칙이었고, 홀수 번째 규칙도 두 번인데 이거를 한 번 지우고 또 다시 한 번을 지우니까 원래 두 개에서 하나 지우고 하나만 남고 다시 두 개에서 하나 지우니까 몇 개의 규칙이 발생할 것이다? 4개의 규칙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중에 몇 번째가 남았습니까? 3번째가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예. 자, 짝수 번째를 지웠잖아요. 이게 남기고 지우고니까 얘는 원래 2개의 규칙이야. 그러지? 그리고 홀수도 원래 2개의 규칙이잖아. 근데 지우고 나서 2개의 규칙이니까 2개를 합치면 4개의 규칙이라고요. 이 규칙성을 먼저 제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몇 번째가 남았다고? 3번째가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남는 수들을 다시 똑같은 시행하니까 다시 4개의 규칙에서 3번째가 남겠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남수가 그러면 규칙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3, 자 이게 나왔어. 이게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얼마가 나와야 돼? 15가 남겠죠. 12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첫 번째 규칙은 세 번째 이렇게 남고 두 번째 규칙에서는 11이 남는 거야. 그럼 내가 식을 적었을 때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11이 나는 규칙을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남는 수가 어떤 수가 남았냐면 4n 마이너스 1이 남았어요. 4n 플러스 3으로 쓰는 것보다 마이너스 1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남는 수죠. 그러면 AN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으면 이런 수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됐어요? 그 수 중에 다시 세 번째 수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다시 식 이렇게 쓸까요? 맞나요? 내가 식을 써서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해? 적어봐, 집어넣어봐야겠지.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현재? 11이 나와야 돼. 11이 나오면 식을 똑바로 쓴 거고 의심스러우면 그 다음 수가 또 있겠지.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이 나오는 거네. 오라, 아하, 이러한 시행이구나 생각을 하면 이제는 얘가 첫 번째 시행, 얘가 두 번째 시행. 한 번 더, 두 번 더 가야지. 여기까지네요. 됐어요? 정리하면 4가 4번의 n이고요. 빠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제곱, 세제곱, 세제곱까지 내네요. 맞습니까? 마이너스의 1 플러스 4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게 4번 반복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남는 수들의 총합을 구하시오라면 여기에다가 남는 수가 도대체 4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256인가요? 256? 맨에다 1, 2, 3, 4 집어넣으면 그렇게 많지 않네. 1000까지 해더라도 많지 않으니까 1, 2 쓰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네요. 안 그랬으면 시그마 해가지고 n에다가 1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이것도 막 규칙성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 수능의 경향도 하나가 규칙성을 찾는 거니까 일일이 써서 규칙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 28번. 자, 첫째 항이 2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서 AN은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을 다 n까지 곱한 L을 PN입니다. A 다 곱해서 지금 PN이야. 그래서 이 곱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PN의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수를 곱하다 보면 계속 커진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야? 수가 커지려면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돼요. 1보다 큰 수를 곱해지면 커지지만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지면 작아진다 이거네요. 그럼 기준이 누구다? 1이 됐다 이런 말이죠. 200에 2분의 1에 n-1제곱이 1보다 최대가 되는 n이니까 클 때까지만 생각하는 거지. 작아지면 안 되겠다 이거지. 됐어요? 거듭제곱 하다 보면 1보다 큰 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느 순간 1보다 작아지겠네요. 봤어요? 이게 몇 제곱이 256이 얼마냐? 8제곱인가? 8제곱이 256인가요? 그렇죠. n이 9가 되면 1보다 작아지네요. 그래서 n은 7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 1에 대한 내용이다. 1. 18번. 38번. 자, 등차 등비 이쪽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등차는 연구가 많이 됐으면 등비도 연구가 많이 되고 그래서 문제를 좀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해석 자체를.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등차 수열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느 정도는 외워놔야 된다 이거야. 등차 수열도 외워놓고 등비 수열도 어느 정도까지는 외워놓고 나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 등비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입니다. 함수. 수열은 뭐라고요? 함수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뭐 푸는 연습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식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A에는 등차 A에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D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쓴 겁니다. 1차 함수. 그럼 여기서 n이 변수고 n이 변수고 D는 뭡니까? 지금 직선에서는 기울기. 현재 수열에서는 공차가 되겠네요. 맞나요? SN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SN은 정리를 하면 상수항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고 2분의 D에 N 플러스 A B라 쓰겠습니다. 헷갈리니까 B로 쓴 거야. 관계없어요. 요런 형태라고 무조건 이런 형태야. 등차 수열의 합은 N 2분의 D야 이가. N으로 묶어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니까 당연히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나겠죠.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됐어요? A에는 직선입니다. 직선. 요거 뭡니까? 지금 감소 증가니까 이런 식의 직선이 나옵니다. 알겠나요? 미적분의 관계도 느낌이 좀 있네요. 알았어요? 얘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요걸 좀 생각을 하면 좀 더 문제가 빨리 풀어진 경우도 있다. 좀 빨리 풀어진 경우도 있다 이거지. 직접 풀이에서는 그걸 잘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요 문제 풀고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소수령에서 쓰면 안 되는 방법인데 얘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리하라 이거지. 얘를 2n에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폼을 잡고 문제를 푸는 게 맞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D는 얼마다? D는 4다 이 말이고 초항은 여기다 오케이. D는 4고 앞에 식이 좀 다릅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짝수 번째 수열이야. 하지만 여튼간 얘도 등차 수열이 되겠죠. 실제 문제에서는 여가 D가 아니라 실은 이제 2D가 되겠죠. 그래서 D는 2가 된다 이거고 여기서 초항은 A2가 초항이네요. A2는 여기다 2를 넣으면 되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1은 얼마다? A1은 1이 되는 얘다 이런 말이네요. 이 정도 알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이 말이네요. 수열 AN의 공차는 2이다. 홀수 번째만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초항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공차가 나왔으니까 초항 비교하면 맞게 나왔네요. 그러지?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는 계산하라면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다는 것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5 집어넣어서 계산하달라 이런 요구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알았으니까 뭐 여기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홀수들의 합이네요. 홀수들의 합 1부터 홀수 10번째 19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100이 되는 겁니다. 19니까 홀수의 합은 n제곱이니까요. 뭐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자, 18번, 39번. 39번도 그렇게. 자, 봅시다. 얘도 등차 수열이야. 우리가 아는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연속적인 항에 대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네요. 연속적인 항들은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문제 나왔는데 요 식에서 지금 합차를 하면 A1-A2랑 A1 플러스 A2 이래야 되겠죠. 두 번째까지 적어볼게요. 얘는 A3-A4 A3 플러스 A4 그러면 얘는 뭐야? 공차의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 식은 마이너스 D로 묶어지고 이 S하고 등차 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문자 S야. 이렇게 되고 현재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이렇게 되는 애네요. 이 문제의 흐름은 요 놈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란 소린데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보이네. 얘는 고정값 상수 얘는 두 개의 합 그러면 등차 수열은 두 개씩 합하면 얘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등차 합 2개씩, 3개씩도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로 합을 연결하면 등비 수열이 된다는 사실. 그걸 이용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여기가 SN이야. 등차 수열을 가지고 여기가 SEN-SN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S3n-SEN이에요. 얘네들이 뭘 갖고 있다? 등차 수열 성질을 갖고 있다. 등차 수열은 뭐 여기를 T라고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SEN-SN은 SN 플러스 T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 SEN은 ESN 플러스 T의 특징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요 식에서 S3n-SEN은 SEN-SN 플러스 T가 되니까 S3n은 ESEN-SN 플러스 T가 되고, SEN 자리에 다시 얘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 4에서 3SN 플러스 2D 플러스 3D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적으면 SN이 있을 거고 SEN은 ESN 플러스 T, 여기 T는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 여로 가는 게 D죠. 원래 이렇게 띄면 T가 몇 번 띈 거야? N번 띈 거야. ND야, ND. ND가 몇 개 있냐면 N개 있습니다. 그럼 얘를 D 다시로 바꿔버리고. D 다시라는 말은 뭐라고요? D 다시란 말은 N, D가 N개 있다 이 말이에요. N제곱 D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T는 뭐야? 일반항에 대한 내용이고, 그냥 일반항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여기다 T 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만 질문하고 있으면. 아시겠죠?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갖고 접근하면 되는 거고, A로 넘어가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S3에는 3SN 플러스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 플러스 2n제곱 D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항이 보이네요.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추론이고요. 확인 작업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SN과 SEN 간의 관계 질문에서는 이러한 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어지는데, 나는 요걸 다 외울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은 이걸 적으면 돼요. 이 구조를. 그러면 한번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풀이가 넘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왜? 까먹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데 요걸 적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으니 질문이 나오면 꼭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겠어요. 다음 57번인 것 같나요? 재미가 없고 60번 다 재미없네. 내일 하려고 남겨놓는 거야. 한두 문제 재밌는 문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한 문제 풀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1번 연사 문제가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연사 문제 나오니까 선생님이 한번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두 문제가 있던데 한 문제밖에 안 보이나? 자, 두 문제입니다. 45번하고
31번이에요. 두 개를 같이 봐보세요. 두 개를 31번하고 아직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 식만 31번하고 몇 번? 47번? 5번? 45번. 요것만 보면 돼. 두 개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야 됩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오른쪽이 3차식이 공통점이야. 차이점 뭔가요? 개수는 원래 다 다르겠지. 그 당연한 말을 굳이 말해버리면 나보고 어쩌란 소리냐. 모든 문제 다 다르지. 상수항이 있고 없고입니다.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야. 이해됐나요? 상수항이 없으면 31번에 상수항이 없으면 똑같은 풀이로 넘어갈 거야.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3차식입니다. 3차식.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3차식에 대해 건든 것이 거의 없었어요. 합이 3차식인 경우 본 적이 없어. 문제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있는데 본 적이 별로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조금 첨가가 되냐면 상수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구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이고, 알겠어요? 상수항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틀이 맞아, 틀이. 상수항이 있다는 것은 초항이 달라진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 있어서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가 1차가 시그마를 붙이면 2차가 되면서 상수항이 없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없는 게 기본 폼이다. 여기서 출발을 하면 자, 일반 풀이는 보여줄게. 일반 풀이는 뭐냐? 당연히 뭐가 나왔으니까 SN이 나왔으니까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넣고 n-1을 넣고 n-1을 넣고 n-1을 넣고 두 식을 빼게 되면 좌변은 nan이 나올 거고 오른쪽은 몇 차식이 나올 거야? 2차식이 나올 거야. 맞나요? 2차식이 나오고 n이 2부터입니다. 초항은 따로 구할 거고, 초항은 따로 구하면 초항은 1 집어넣으면 1A1은 11111 하면 17이나요? 7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현재 상수항이 있으니 여기에 나오는 초항과 여기 나오는 초항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n을 약분을 시키겠죠.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자, 이쪽은 현재 몇 차식이야? 2차가 되겠고 약분이 되면 요는 몇가 돼? 1차가 된다는 생각이네요. 그러지? 근데 연산이 좀 길어. 길기 때문에 이게 정석풀이야. 서술형 쓰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차관점을 여기서 차관한 거라고. 3차가 나오려면 여기 몇 차식이어야 된다? 2차식이다. 그러면 K가 있으니까 AK는 1차식일 거다는 거죠. 1차식. 그래서 AK를 1차식이라고 놓고 출발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뭐 하자는 거야? AK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AK를 구할 때는 절대 여기 상수항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돼 이제? A하고 B만 알아면 되니 식이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된다. 2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다 1 집어넣었어. A1는 A 플러스 B이고 1을 집어넣으면 6이 된다. 식 하나 나왔고요. 여기다 이제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좌변에 1을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2A2는 2 집어넣으니까 8, 12, 4 얼마입니까? 24. 24고 A1은 지금 A 플러스 B이고 A2는 2A 플러스 B니까 2A 플러스 2B 2A 플러스 B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1을. 그래서
3a 플러스 2b가 24가 된다. 2a 플러스 2b는 12고요. 그래서 a는 12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n이 12n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얼마일 때? 2보다 더 클 때. A1은 지금 현재 6이 나오니까 6이 아니었잖아 지금. 문제에서는 A1이 얼마였어? 7이었습니다. 7이었잖아 지금. 요거까지 해서 일반항 첫 번째 항은 여기서 구하고 상수항을 없애고 나서 일반항을 구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왜? 선생님이 요거에 연산이 힘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푼 겁니다. 연산이 힘들어서 문제를 푼 거야. 이게 이쪽이 4차가 나오면 더 복잡해집니다. 더 복잡해져요. 4차가 나오면 출발점 얘가 3차라고 하고 출발하면 그래도 좀 더 빨리 구했을 때 연산에서 알겠어요? 소수령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본인 연습을 한번 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 이거 지금은 선생님 요거 연습하고 이걸로 먼저 풀고 나서 이렇게 풀어야 확인 작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하 두 가지 방법은 알고 소수령은 무조건 이렇게 쓰라는 게 목적이니까. 알겠죠? 단답할 때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이걸 푸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는 얘는 많이 복잡하진 않지만 계산 실수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이렇게 하시고 31번은 이 상수항 때문에 초항이 달라진다 하고 저 뒤에 있는 45번은 그대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어요. 됐어요? 지금 얼른 시간 줄 테니까 바로 한번 연습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문제니까요. 알겠어요? 한번 연습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풀 수 있다 이거죠.